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가슴 철렁했던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있죠. 그럼요. 방금 신호위반한 것 같은데? 아니면 속도 카메라에 찍혔나 하는 생각에 스칠 때마다 덜컥 겁이 나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러다 내 면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를 한번 정확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게요. 단순히 차를 며칠, 몇 년 운전 못한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죠.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의 일상에 생각보다 큰 제약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게 내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그냥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그 딱딱한 도로교통법 원문부터요. 이걸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면허.com 영상들. 아, 네.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그 행정처분 기준표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때 면허가 정지되고 또 취소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면허가 위험해지는 경로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레드카드를 받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잘한 경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퇴장당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자를 즉시 처분 사유라고 하고요. 후자를 벌점 누적 초과라고 부릅니다. 아, 즉시 처분 사유랑 벌점 누적 초과. 네,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그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행위들은요. 법 조항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협상의 여지나 예외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벌점 누적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는 그 작은 위반들이 얼마나 무섭게 쌓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궁금한 건 그 즉시 퇴장, 레드카드 사유들입니다. 운전자의 정말 한 번의 실수로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일까요? 이건 단연 음주운전입니다. 역시 음주운전이군요. 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근거하는데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일단 단속 대상이고 수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돼요. 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이진아웃 제도입니다. 아, 이진아웃. 예를 들어서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딱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보죠. 네. 풀어서 나온 수치가 0.03%? 원래대로라면 이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좀 가벼운 수치거든요. 그렇죠. 취소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과거 기록 때문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적발로 간주돼서 이 수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와, 그러니까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요.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 정말요? 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요, 법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그러니까 만취운전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만취운전이랑요? 네, 그래서 즉시 면허가 취소돼요. 맥주 한 잔 마신 게 억울해서 정지 처분이 두려워서 측정을 거부하는 그 순간 정지로 끝날 일이 취소로 직행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면허닷컴 영상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 제가 밤에 친구랑 술 한잔하고 차는 위험하니까 대신 저기 있는 공유 킥보드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자동차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와, 이건 정말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은 물론이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같은 그 자동차 운전 면허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동차만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내 자동차 면허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야,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렇게 엄격한데 만약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이건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지겠네요. 흔히 말하는 뺑소니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즉 인명피해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즉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즉시 취소. 네, 그 면허 다툼 영상에서도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 뺑소니와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아, 대물 뺑소니는 또 다르군요. 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순간에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걸 100% 확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의 조언처럼 일단 사고가 나면 아주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게 뺑소니 혐의 자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아니 이런 것도 취소 사유였어 하고 당황할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입니다. 아, 정지 기간 중에 네, 이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서 즉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무섭네요. 둘째, 면허증 대여입니다. 친구가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빌려줬다가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둘 다요? 네, 셋째는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뉴스에 나오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거나 차량으로 강도, 감금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취소되고요.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포차 같은 무등록 차량 운전인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요? 신차를 샀을 때 받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 있잖아요. 그게 딱 하루 지난 걸 모르고 운행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꼼꼼히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경로, 그러니까 자잘한 위반들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벌점 누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대부분의 평범한 운전자들에게는 이게 더 현실적인 위협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8이라는 기준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시스템의 시작은 벌점 40점입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는 순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돼요. 40점부터요? 네, 계산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벌점 1점당 정지 1일, 즉 40점이면 40일 면허 정지, 50점이면 50일 면허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아, 1점당 하루. 그렇군요. 그럼 정지를 넘어서 아예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이제 기간별 누산 점수를 봅니다.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1년에 121점. 네, 그리고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271점 이상,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 참고로 모든 벌점 기록은 위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평범한 운전자가 출근길에 어떻게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령 오늘 아침 출근이 좀 늦었다고 상상해보죠. 네, 저 자주 늦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앞차에 바짝부터 운전합니다. 이러다 단속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 10점입니다. 10점. 그러다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교차로를 지나니까 빨간불로 바뀌었네요. 신호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추가됩니다. 그럼 벌써 25점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조금 뚫리는 구간에서 속도를 냈는데 시속 45km 초과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건 속도 위반으로 벌점 30점짜리입니다. 와, 30점이요?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출근길에만 벌점이 10점, 15점, 30점이 쌓여서 총 55점이 됐습니다. 55점? 이 운전자는 이제 55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이죠. 와, 근데 여기서 면허닷컴 영상이 짚어준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도 벌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로 그게 벌점 시스템의 가장 큰 함정이고 면허닷컴 영상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55일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 누산 벌점 55점이 0점으로 리셋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정말요? 저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55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그대로 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이나요? 네. 그 상태에서 만약 1년 안에 추가로 66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위반을 하게 되면 1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버려서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와, 정지 기간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함정이네요. 듣다 보니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만약에 일정 보통 면허도 있고 이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있고 대형 트레일러 면허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쳐요. 네, 능력자시네요. 그런데 제가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가 되면 제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운전면허는 개별 종목의 자격증이 아니라 운전자라는 한 사람에게 부여된 통합된 자격으로 봅니다. 아, 통합 자격.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 위반은 특정 차량의 운전 실력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전자 본인의 자격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면허가 동시에 취소됩니다. 와,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대형 면허만 컨닝해서 땄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면허만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조항도 있던데요. 운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를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도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최근 이 조항을 근거로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요. 아, 양육비요? 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기관이 경찰에 요청해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운전 행위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넓게 보려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말 운전면허라는 게 단순히 운전 기술의 증명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의 상징처럼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무거운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뭐 구제책 같은 거요? 다행히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아직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미리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깎아줍니다. 20점이요? 네. 그리고 이미 40점을 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장 참여 교육까지 이수하면 추가로 30일, 총 50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 꽤 크네요. 그럼 이해 신청 같은 제도도 있지 않나요? 특히 운전이 생계 수단인 분들은 정말 절박할 텐데요. 네, 바로 이해 신청 제도가 그분들을 위한 구제책 중 하나입니다. 네. 택시나 화물차 기사님처럼 운전이 생계 유지의 필수 수단인 경우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을 부과하는 것, 즉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책이라서 추수치가 아주 높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냈거나 또 음주 측정에 불응했거나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신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큰 사고 하나를 피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신호위반, 속도위반 같은 그런 일상적인 위반들이 벌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결국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내 자동차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 맞아요. 그리고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도 누적 벌점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함정.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법은 운전이라는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처럼 운전과 직접 관련 없는 사회적 책임까지 그 범위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운전면허라는 이 사회적 허가증은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의 다른 책임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처럼 도로교통법은 복잡하지만 운전자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더 쉽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유튜브에서 면허닷컴을 검색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유용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